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42분 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전 임원 매트 해밀턴이 리플이라면 에스크로에 보관된 XRP를 소각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법은 에스크로용 계정의 마스터키 자체를 비활성화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에스크로 자금 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에스크로의 XRP를 소각하라 라고 매트 해밀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에스크로와는 XRP 소각의 시나리오는 SEC와 라이벌리 소송으로부터 제기가 되었는데요. SEC가 라이벌리가 보유하고 있는 LBC 토큰을 소각할 때까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어떤 제공도 금지해달라고 법원을 요청했었고, 또 이 요청으로 인해서 XRP 커뮤니티는 법원이 XRP 소각도 명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는 법원이나 SEC 자체가 리플에게 에스크로 내의 XRP를 소각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다만 만약에 XRP 레저 검증자들이 XRP 소각에 합의한다면 리플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있다라고 의견을 제기한 적은 있었고요. 호주의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은 판사가 XRP 소각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검증자들의 명령에 자동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즉 이행을 강제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XRP 레저 검증자들이 판사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되기 위해서는 명령 이전에 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21년 4월 정도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XRP 소각이 XRP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면 소각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크로 내 XRP 소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리플이 XRP를 소각을 하게 된다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XRP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리플의 미국 밖에서의 사업과 그리고 XRP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스크로 XRP 소각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 2곳에게 연말까지 최종 수정 사항을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했으며, 오는 2024년 첫 영업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최근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 7개 회사의 대표들과 동시에 컨퍼런스 콜을 가졌고, SEC가 ETF 신청사에 AP 명단, 즉 ETF 운용사의 현금을 납입하고 ETF 증권을 받은 뒤에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중개인 유사 역할을 AP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명단을 업데이트하라고 한 것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에게 각각의 승인 날짜를 통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승인이 될 가장 빠른 신청사 중에 하나가 블랙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최근 제출한 ETF 신청서 수정안을 보면은 2024년 1월 3일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시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명시했는데요. 날짜를 직접적으로 명시했다는 점과 그리고 10월에 이야기했던 시드머니 10만 달러 규모와도 엄청난 갭의 구체적인 액수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승인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들을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1월 10일 전까지는 승인할 것이라는 날짜, 그 1월 10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역시 홍콩 SEC가 홍콩 금융관리국가 공동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펀드 운용사는 홍콩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고 그리고 커스터디도 홍콩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시발점으로 해서 금융의 허브, 홍콩 역시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한 빠른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SEC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금지 명령 및 자산 동결과 관련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는 판사에게 결국에 SEC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과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이 말은 기소를 해놓고 판사가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SEC 측 변호사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판사에게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변론과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해서 게리 겐슬러 체제 하에 SEC에 대해서 지금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정부의 변호사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법원에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판사에게 말을 할 때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아주 형편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선 변호사라면 특히 정부 관계자라면 당연히 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 정신일 텐데 이것이 교육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말은 일반인이 들어도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SEC가 오늘로부터 3년 전에 리플과 브래디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 라센을 고소하기 전에 리플의 합의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합의안이 뭐였냐? XRP는 증권이고 리플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시장에 발표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합의안을 리플은 거절을 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XRP는 증권이 아니고 또 두 번째, SEC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는 리플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리플은 결국에 위선적인 폭군에 대해서 승리를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EC 행태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시민이 빌려준 힘을 악용하고 있는 SEC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정보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연일 비판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자행되었던 부패 비리부터 시작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지 과거의 부패 비리는 잘 포장해두고 이로부터 얻은 부당한 이득은 그대로 기득권이 취한 채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들 그 누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6개월 기준으로 측정한 핵심 개인 소비 지출 PCE가 2%에 들어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보고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척도가 연간 기준으로 2% 목표에 근접을 했고 향후 6개월 동안 유사한 완화 추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아질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가 상품 가격의 하락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11월에 의류 가격이 194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그 하락이 기록이 되었다고 할 만큼 상품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고물가와는 대조가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척도가 PCE라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그 PCE가 6개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내용으로 보이고요. 향후 금리 인하 시기를 연준에서 저울질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